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의 차이에서 상일요고 영어 내신을 맡고 있는 강미나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요, 바로 상일요고에서 나오고 있는 고난도 문제 공략법인데요. 상일요고는 타 학교에 비해서 영어가 꽤나 어려운 편에 속하는 학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유형 문제는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며 또 저희가 이런 고난이도 문제를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지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일요고 영어 난이도 결정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교과서 본문 출제인데요. 상일요고는 교과서 본문이 쉽게 출제된다기보다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다양한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에서 교과서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돼서 교과서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듣기 포함 모의 변형입니다. 상일요고는 다양한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출제함과 동시에 듣기를 서술형을 진행하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듣기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이 나오기 때문에 듣기를 충분히 학습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까다로운 서술형인데요. 까다로운 서술형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자세히 어떻게 서술형이 까다롭게 출제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일요고 내신 기출 유형을 한번 저희가 접해볼 텐데요. 실제 최신에 나왔던 기출 유형들이고 객관식과 서술형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객관식 문제인데요. 상일요고는 본문에서 꽤나 까다로운 어법 문제가 출제되는 편입니다. 자,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2개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와 차이점이 2개 고르라고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라도 틀릴 경우에 결국 이 문제는 내가 맞지 못할 수 있다라는 말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과서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변형할 수 있는 모든 문법적 구조를 미리 파악을 해서 문장을 연습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감으로 푸는 그런 어법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문법 파악이 필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객관식 유형은요. 상일요고는 다양한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내는 편인데요. 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문제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빈칸 문제가 출제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어진 글의 순서로 적절한 것은 순서 문제가 출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어휘 문제가 출제될 때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A, 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접속사 문제가 출제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모의고사 유형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자, 마지막 객관식 세 번째는 제가 정말 유일하게 좀 상일요고의 객관식이라고 하면 강조하고 싶은 유형 중 하나인데요. 지칭 추론 문제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칭 추론 문제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유형을 살펴보면 대명사를 통해 가리키는 대상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윗글에 밑줄 친 A부터 E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문제는 충분히 본문을 학습한 친구라면 서로 다른 대상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은 고난이도까지는 아닌데요. 자, 문제는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 밑줄 친 단어의 의미 중 의미하는 것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5번이 밑줄 친 곳을 보면 단순히 어떤 명사나 대명사가 밑줄이 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장 같은 절이 밑줄이 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요구해야 되는 어떤 요구를 하는 능력은 바로 아이들에게 밑줄 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숨겨진 내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냐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이 각각의 어구가 함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유
비유적 표현에 대해서 미리 이해를 하고 또 숨겨진 내재적 의미에 대해서 파악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칭 추론 문제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된다라는 것이 바로 상일여고의 고난이도 객관식 중 하나이고요. 자, 두 번째 서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일여고가 아까 까다로운 서술형을 출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요약문 작성입니다. 자,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윗글을 요약한 일부이다. 글의 내용에 맞게 빈칸을 조건에 맞추어 알맞게 완성하시오. 자, 타학교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타학교는 요약문 서술형을 낼 때 단순히 핵심 어라든지 다이어 파악을 해서 어떤 어구를 간단하게 쓰는 문제 유형으로 출제를 많이 하지만 상일여고는 이 빈칸 부분을 문장을 영작할 수 있게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고난이도인데요. 단순히 핵심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여러 단어로 절을 완성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지문의 주제를 파악을 했다면 그 주제문을 다양한 구절로 완성해보는 연습을 미리 할 때 이 고난이도 유형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단순 요약문 속 단어 찾기가 아닌 핵심어를 파악해서 주제와 밀접한 핵심 문장을 만드는 능력이 중요하고 또 이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이 고난이도 서술형을 맞출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서술형 유형 한번 가볼 텐데요. 바로 듣기 서술형입니다. 듣기가 객관식이 아닌 서술형이 출제가 되는 학교인데요.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포츠 4가지 중에서 2가지를 고르고 그 이유를 우리말로 각각 쓰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듣기의 스크립트 분석을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우리말로 서술하는 연습을 할 때 쓸 수 있는 서술형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단순히 객관식 듣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 서술형 준비까지 해야 저희가 듣기를 온전히 다 맞출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서술형 세 번째는요. 아까 객관식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객관식에서 지칭 추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서술형 세 번째 유형도 지칭 서술형이 출제가 됩니다. 자, 지칭 서술형은 그럼 대체 무엇이냐? 문제를 살펴보면 윗글의 밑줄 친 the same process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말로 올바르게 작성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윗글에 밑줄 친 것에 함축하는 말을 정확히 찾았을 수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문을 공부를 할 때 정확히 미리 언급되었던 명사가 있다면 관사를 통해서 이미 앞에 지칭된 그 명사의 내재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를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상일여고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객관식과 서술형 유형을 살펴보았는데요. 저희 강한영어 상일여고 1반은 대체 어떻게 준비를 하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서술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약문 쓰기 학습을 충분히 많이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요약문을 쓰라고 하면 단순히 핵심어 파악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상일여고는 어휘 문제보다도 문장을 영작하는 서술형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제문에 필요한 키워드를 추출하는 것은 기본이고 두 번째는 주제문을 다양한 한국어로 작성해보는 연습을 진행합니다. 똑같은 지문이라도 다양한 한국어로 다양하게 주제를 변형해서 작성을 해봤을 때 똑같은 지문을 다양한 말로 저희가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되고 그 부분을 이제 세 번째로 영작해보는 연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영작에서 중요한 바로 포인트는요. 단어를 추가할 수 있다는 점과 형태를 변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일여고는 조건으로 주어진 단어를 보통 추가하라라고 이제 주어지고 형태를 문법에 맞게 변형하라라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이 말은 즉슨 아이들이 어떤 문장 구조를 봤을 때 내가 정확하게 어법에 맞추어서 이 단어를 변형할 수 있냐를 이제 중시 여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상일여고 친구들은 영작 서술형을 준비할 때도 다양한 문법적 변형 연습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유로운 문법 변형 연습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한 단어를 그냥 그 단어를 암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맞는 어떤 문법형으로 다양하게 변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실제 저희가 상일여고 클리닉 때 쓰는 자료 중 하나인데 답안 작성은 there was를 포함하는 문장으로 작성을 하라든지 아니면 주어진 단어의 형태를 바꾸거나 새로운 단어를 추가할 것이라는 조건을 내걸어줘서 충분히 아이들이 다양한 문법적 변형을 통해 주제문을 영작할 수 있도록 연습을 진행합니다. 자, 세 번째는 지칭 추론 및 내재적 의미 파악 연습인데요. 자, 윗글에 밑줄 친 the situation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말로 올바르게 작성하시오입니다. 자, 서술형 연습을 충분히 진행함과 동시에 상일여고 친구들은 지칭 추론이라는 문제가 객관식과 서술형 둘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내재적 의미 파악 연습을 충분히 진행할 때 고난이도 서술형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상일여고 고난이도 문제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공략법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저희 상일여고 수업 일정은 이 시간대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꼭 생각의 차이 학원에 문의 전화 부탁드리고 상일여고 친구들이 고난이도 유형을 잘 파악을 해서 잘 대비를 해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